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제 목소리 기다리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우연찮게 제 목소리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그간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때가 삼성전자 역시 주가는 평균에 수렴해서 그 기업의 펀다멘털이 살아있는 한 계속 올라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최근 절호의 매수 기회를 맛봤습니다. 자, 하지만 기존에 물리신 분들, 고점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 분들은 마음이 뼈저리게 아팠을 겁니다. 저 역시 추가 투자를 하면서 뼈저리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주주로서 투자는 요 며칠 사이가 최대의 기회였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면 상승하는 대로 또 우리는 기분이 분명히 좋을 겁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 재료 역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게 최근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물론 TSMC가 깔짝깔짝거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언제나 두려운 존재는 삼성전자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인텔은 제가 일단은 언급은 안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죠. 무서울 정도로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는 여러분 파운드리 1위를 하겠다는 목표는 애당초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겠다는 그 목표는 살아있죠. 그리고 파운드리는 초미세 공정에서 TSMC를 아작을 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물론 아작을 못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 133조 투자 계획 발표한 데 이어서 38조 이제는 조는 돈으로 안 보입니다. 38도 38도란다. 제가 몸에 열이 있는가 봐. 몸에 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8도랍니다. 제가 38조입니다. 38조를 던져버렸죠. 여기에 더해서 171조를 함께 파운드리에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던져내죠. 오스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자, 거기에 20조까지 더해서 무려 58조입니다. 자, 58조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죠. 58조를 곧 던질 거라는 그러한 얘기로서 먼저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일 여러분 20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미국 상무부 반도체 공급망 회의 그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무려 20조 투자가 발표될 가능성 이제 거의 확실하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보면 실현될 경우에 삼성전자 무려 일주일,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 주가 장난이 아니었죠. 자, 하지만 삼성전자는 58조, 일주일 새 58조라 되는 엄청난 돈을 국내 그리고 해외 신규 투자를 거의 확정하는 셈이라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전날인 20일입니다. 저는 한미 정상회담 전날에 뭔가 나올 것 같죠. 하지만 갑자기 주가가 뛰면 안 됩니다. 제 월급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더 넣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상무부 장관 지나 레이먼이죠. 이분이 소집하는 이 반도체 대책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인텔이나 대만, TSMC 얘네들 정도 일단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초청이 됩니다. 또다시 불려가는 거죠. 미국 정부의 그 반도체 투자 청구서, 이제는 실질적인 청구서가 등장할 겁니다. 삼성전자의 이 대미 투자 발표도 상당히 이제 임박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반도체 업계에서도 삼성 내부의 국내 투자에 이어서 일단 발표할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이 세부 사항,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상 정리를 거의 뭐 마쳤겠죠. 제 내피셜이지만 얼마 전에 뭐 김기남 부회장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까지 하고, 그리고 사장단들 너도 나도 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둘씩 사들이기 시작했죠. 자, 그러한 느낌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의 뭐 세부사항 마무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내 두 번째 파운드리 부지, 물론 텍사스 오스틴을 비롯해서 뉴욕의 뭐 버팔로나 애리조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지금 검토를 했을 겁니다. 일단 뭐 미국 정부하고 세제 혜택이나 이 인센티브를 놓고 막판까지 조율질까지 하고 거의 뭐 마무리를 짓지 않았는가, 그래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여러분 이 TSMC 얘네들은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 얘네들도 움찔움찔 할 겁니다. 분명히 오금이 약간씩 저려오겠죠. 급한 거는 선두주자가 물론 후발주자가 열심히 따라오면 겁이 나는 법입니다. 자, TSMC 물론 삼성전자는 메모리가 부동의 1위지만 파운드리로서 TSMC를 어느 정도 잡아먹겠다 생각을 하고 엄청난 돈을, 물론 TSMC에 비하면 좀 쪼달리죠. 약간은 못 미칩니다. 하지만 금액이 여러분 조 단위로 몇십 조 단위이기 때문에 TSMC 역시 쭈라를 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TSMC 120억 달러 추가로 투입을 해서 미국 애리조나 이 파운드리 공장에 3년 내에 5개 라인을 증설하겠다. 일단 뭐 확정된 것보다는 공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또 바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물론 대만에 공장이 있는 것과 미국에 있는 것, 그 노하우는 삼성전자가 먼저 공장을 미국에 지어놨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경험상 삼성전자가 좀 더 잘 움직일 거라고 믿지만, 일단 TSMC는 엄청나게 버겁습니다. 일단 뭐 TSMC 삼성전자가 며칠 전 투자 계획 다시 한번 발표를 하니까 얘네들 역시도 또 맞장구를 또 치고 있죠. 기존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미국에 지금 현재 이제는 3나노 팹을 짓겠다, 이러한 얘기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초미세 공정이죠. 이게 미세해질수록 물론 돈은, 투자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나노 짓겠다, 예를 들어서 1조가 든다면 3나노는 더 든다는 얘기겠죠. 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뭐 피닉스 공장 이 자체는 뭐 투자를 뭐 2배로 늘리고, 그리고 뭐 5나노 공정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공장을 더 증설을 하겠다 이 얘기했는데, 그 기존의 공장을 더 증설하겠다는 거기에는 3나노로 양산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3나노로 양산을 짓는다면 좀 더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자, 이것 때문에 한국 돈으로 25조에서 최대 28조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증액을 해야 되겠죠. TSMC 돈 벌어서 공장 짓는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기존에 여러분 TSMC는 초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공정이죠. 전통적인 이 공정 이거 역시도 대만 이 자기네들 섬나라에 엄청나게 지어놓고 있죠. 물론 초미세 공정 쪽으로 미국 본토로 최대한 많이 짓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될지 뭐 삼성전자하고 뭐 별들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중에서는 초미세 공정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후반부에 확실히 얘기를 해드리고, 일단 삼성전자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화상회의 그리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죠.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요청에 화답하는 이러한 모양새.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회장이죠. 13일 날 평택 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대회, 물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무려 이제 좀 더 더해서 171조를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가속화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TSMC 1위를 잡아먹겠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게 아닌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삼성전자 최근에 이 모든 산업 영역에서 전례 없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도 미래 산업의 이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 이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스템 반도체 투자 확대, K 반도체 위상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참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삼성전자가 하지만 투자 규모가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반도체 업계의 뭐 지적인지 누구의 지적질인지 모르겠지만, 자, 숲을 보는 게 아니고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뭐 언론에서 제 나름대로 발췌를 해서 함께 공유를 하는 거지만, 나름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투자 규모도 파운드리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1위 목표를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 이 돈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는 메모리에 더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이 초격차는 확실히 지킬 건 지키고 있겠지만, 파운드리로 초미세 공정으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늘리겠다, 그러한 의도가 상당히 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에서 점유율을 늘려야만 전체 시스템 반도체,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30대 70 정도 비율, 30%가 메모리라 생각하시고 전체 70%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파운드리죠. 파운드리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한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서 1위라는 목표보다는 초미세 공정에서 점유율을 확실히 먹겠다, 그 목표로 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게 TSMC는 겁이 날 겁니다. 자, TSMC가 최근에 그 추가로 투자 계획을 통해서 발표한 이 초격차 의지, 물론 삼성전자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TSMC가 4월 1일입니다. 당시에 성명을 내고 향후 3년간 110조, 이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1월 달에 발표한 31조, 이 투자까지 포함하면 4년간 144조입니다. 물론 TSMC는 4년 동안 144조, 삼성전자는 10년 동안 171조, 여기 대해서 미국이 20조 가까이, 191조가 되겠죠. 자, 삼성과 여러분 4년간 144조를 쏟아붓는 이 TSMC, 물론 연평균 투자액으로 단순 비교하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단순 비교 다소 무리가 있죠.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이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점유율이 54%, TSMC, 삼성전자가 한 18% 정도 되겠죠. 자, 하지만 초미세 공정으로 넘어오면 점유율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자, 그 초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 물론 그 투자는 단순히 뭐 EUV를 늘리거나 초미세 공정에 대해서 미치도록 기술 개발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초미세 공정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그 대표적인 한 가운데 있는 게 역시나 제가 여러분한테 앞서 영상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이 패키징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전에 여러분 반도체 패키징 이 신기술을 통해서 TSMC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패키지 기술, 물론 삼성전자는 뭐든지 초격차 노력하고 있죠. 물론 작년에 3차원 적층 기술 X큐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이죠. 차세대 iCube 4까지 개발을 하면서 이 패키징 기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우리를 위해서, 물론 우리는 주주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습에 우리는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주가가 요동칠 때 떨어지면 더 사야 되겠죠.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삼성전자가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왜 파운드리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겠죠. 물론 전체 1위는 아닙니다. 자, 초미세 공정의 가장 중요한 이 패키징, 너무나도 중요하죠. 물론 반도체 미세 공정,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패키징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 이 핵심 자체가 더욱 작은 면적에 더 많은 칩을 따닥따닥 이어 붙이는 거죠. 그 크기의 그 전자제품이 좀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그냥 뭐 패키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들이 이 패키징 기술을 한층 더 끌어올려서, 물론 전공정, 이 미세화 없이도 전자제품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이 패키징 기술입니다. 자, 반도체 공정의 이 미세화 한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지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이 회사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론 반도체 후공정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후공정 가운데 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 이걸 강화하는데 지금 나름 여러분 쇠가 빠지게 힘을 쓰고 있어요. 억수로 힘을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하고 물론 초격차 초미세 공정이겠죠. 초미세 공정의 이 경쟁력 격차를 만회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죠. 물론 TSMC나 인텔 역시도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상당히 기술이 상당합니다. 솔직히 이 파운드리 회사들이 이 반도체 칩, 물론 패키징을 기존에 이 외주로 맡기고 칩을 생산하는 전공정에만 사실상 집중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 몇 년 사이 물론 삼성전자와 TSMC, 이 글로벌 상위 파운드리 회사들이 물론 패키징 공정을 상당히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물론 기판 단위로 이 패키징 공정을 진행하던 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이 반도체 웨이퍼에 이 회로로 새기는 이 전공정의 단계에서부터 이 패키징을 사실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적용해서 전공정 그리고 패키징 공정의 이 영역 구분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유, 패키징 기술력이 파운드리 사업에 이 경쟁력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현재는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업계에서도 삼성전자 패키징 관련 투자 분명히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여러분 제가 핵심적인 얘기, 삼성전자가 뭐 평택 그리고 미국 오스틴, 물론 초미세 공정과 관련이 있겠죠. 여기에 돈을 쏟아붓는 것 중에 삼성전자가 지금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투자 계획에 물론 패키징, 설비 투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시선 또한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패키징, 여러분 뭐 세부적인 시스템적인 테크적인 건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엄청난 투자 규모 중에서 이 패키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도는 주주로서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패키징 기술, 여러분 삼성전자도 상당한 기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 패키징 사업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서 향후 파운드리 경쟁력 분명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도록 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일전에 이재용 부회장 2019년 8월하고 작년이죠, 7월달 2년 연속으로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패키징 연구소를 직접, 이 온양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찾아서 찾을 정도로 그만큼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다음 영상 다시 한번 중요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 다시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